이번엔 전략 플러스 시간입니다. 앰플리파이 TF 한동훈 상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앰플리파이 ETF 한동훈입니다. 네, 요즘 월가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All road leads to AI. 그러니까 모든 길이 AI로 통한다. 그런 만큼 최근 시장 자체를 인공지능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소외되는 섹터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보다 보면은 뭐 펀더멘털 그리고 밸류도 좋은데 이 투자자들의 관심은 많이 못 받는 쪽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이템 어떤 걸 준비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맞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현재 빅테크들이 AI 개발에 앞다투어 계획을 발표하고 있죠. 오늘 애플도 아까 전 말씀처럼 세계 개발자 포럼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제 생성형 AI를 선보인다고 했습니다. 다만 아이폰 15 프로부터 한다고 하는데 이 15 프로 비중이 전체 5%밖에 안 되거든요. 어쨌든 이러한 내용 자체가 미국 이미 시장에서는 알고 있는 수준이었고요. 예상보다는 예상보다는 특별한 것이 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규장에서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고 시간 외에서도 현재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AI 놀라운 발전을 저희가 경험을 하고 있지만 그만큼 투자자의 눈높이가 높아졌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성장성을 믿고 있지만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하반기를 준비하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AI에 너무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와 동시에 말씀드렸듯이 기술주 중에서 소외당했던 테마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준비한 아이템은 오늘 사이버 보안 테마입니다. 이 사이버 보안 테마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지속적인 디지털화 그리고 AI가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쓰이게 될수록 그리고 지역 분쟁, 전쟁이 발생할수록 중요해지는 것이 바로 사이버 보안 테마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이버 보안 테마 한동안 굉장히 핫했었죠. 최근 들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조금 소외된 섹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뭐 해킹 범죄도 늘어나고 있고 사이버 보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시장 자체도 꽤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사이버 보안 시장은 아주 빠르게 성장을 해 왔습니다.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은 2021년도 기준으로 이미 1974억 달러가 됐는데 15년도에 760억 달러 대비해서 많이 성장을 했죠. 하지만 앞으로도 매년 12.8%의 성장세를 보이면서 2030년에는 6,570억 달러까지 큰 폭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이버 보안 테마가 부진한 성장을 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네. 실제로 성과 자체가 그 실적 자체는 계획보다 좋았는데 주가 자체가 쪼끔은 부진했었거든요. 이 사이버 보안 테마는 과거 5 년간의 꾸준하게 성장세를 보이면서 대표적인 성장 테마로 자리를 잡았죠. 실적이나 대부분이 이런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거나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해서 기록을 했었고 업체들의 매출도 늘어났던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산업이 디지털화가 시작됐는데 기업들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고 매년 사이버 테러 해킹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은 이 보안에 대한 비용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버 보안 기업들은 매월 월 정액제라는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업데이트와 새로운 패치 비용을 부과하면서 수익을 늘려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23년도에 작성된 기업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기업들이 93% 이상이 24년도에 사이버 보안 비용을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이버 보안 업체의 가장 대표적인 큰형님 격인 팔로알토가 지난 2월 달에 실적을 발표했었는데요. 매출과 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견조한 성과를 보였었는데 이 회사가 25년도, 24년도에 실적 가이던스를 제공했는데 시장 대비 상당히 부진했던 것이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고객에게 청구되는 이 빌링에 대한 수익 성장성이 상당히 적었고요. 이에 대한 실망감으로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버 보안 업체의 전체적인 모멘텀이 부진했었습니다. 이 팔로알토가 360불 정도의 주가가 260불대를 급락을 했었고요. 이제는 한 320불대를 조금은 회복했었는데 중요한 건 얼마 전에 또 분기 실적을 한번 냈었습니다. 근데 이 실적이 어느 정도는 견고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해서 가이던스가 좀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팔로알토의 CEO인 나케시 아로라의 평가는 무엇이었냐면은 고객들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소비 피로를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산업의 수요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비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업들한테는 이제 이 사이버 보안이 엄청나게 큰 비용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무작정 사이버 보안 비용을 늘리는 것보다는 이 비용의 최적화 방안을 찾는 그런 과정의 어딘가에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은 기업들도 지금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워낙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탓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던스도 조금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전망이 중요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들 나옵니까? 네. 팔로알토가 주가가 부진했던 것은 맞지만 긍정적인 것은 뭐냐면은 기존에 여러 개의 개별 서비스를 제공했었던 것에 벗어나서 이젠 여러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 제공하는 이런 변환의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 유치를 위해서 타사에서 넘어오는 고객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약간 이젠 이러한 정책을 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빌링 가이던스 자체가 좋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시장 점유율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팔로알토가 부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연방 정부와 큰 계약을 맺었었는데 이 연방 정부의 계약 이행이 조금 더뎠던 것이 좀 단기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팔로알토와는 달리 또 다른 사이버 보안 업체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가 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죠. 24년도에 2월부터 4월까지 이 분기 성과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상회했었는데요.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노트북, 데스크탑, 모바일 디바이스 등 고객들과 밀접한 엔드포인트 세큐리티 부분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더불어서 거의 최강자입니다.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우수한 성과에는 생성형 AI 발전에 따라서 기업들에 대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AI 발달을 통해서 사이버 보안 시장에서는 상당히 큰 위협이지만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AI 발달에 따른 해킹이라든지 사이버 테러가 고도화되고 판별해지는 것은 위협이지만 사이버 보안 업체들도 기본적으로 AI를 접목을 통해서 사이버 테러를 더 빠르게 감지하고 기술 향상이라든지 비용 효용성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이버 보안 업체들이 생성형 AI를 접목하고 있는 그런 중간의 단계다 보니까 수익 창출보다는 비용이 조금 더 큰 상황이라고 저희가 인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앰플리파이 ETF 한동훈 상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